날수록 더 많이 보입니다. 미국 상장 기업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도 익히고요. 또 오늘 우리장 투자 힌트도 얻는 시간이죠. 네, 늘 핫하고 이슈몰이하는 미국장 종목 설명해 주시는 권중국 이베스트 투자증권 글로벌 영업 글로벌 주식 영업팀 주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임님. 네. 저희 지난주에 애플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호실적 발표하면서 금요일장을 하드 캐리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적절한 타이밍에. 아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아무래도 컨센서스가 좀 낮아져 있는 영향도 있었을 거고 생각보다 실적이 선방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워낙 많은 지표나 시장의 전문가들이 이제 애플의 실적을 주목을 했었기 때문에 애플뿐만 아니라 아마 시장도 좀 영향을 많이 받았던 날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같이 살펴볼 종목 소개해 주시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미국 기업은 이제 월마트입니다. 사실 월마트라는 이름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지만 또 월마트가 또 실제로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월마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쿠팡이 사실은 그 실적 발표를 했고 이번에도 분기에 흑자를 이어갔는데요. 처음에 이제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 기업이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유통기의 공룡, 월마트에 대한 내용 지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의 이제 공룡이라고 표현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월마트의 매출로 봤을 때 월마트는 사실 이제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다 아마존도 있고 애플도 있고 하지만 단일 매출액만으로 봤을 때는 월마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사실 이제 유통하면 사실 월마트였는데 근래 몇 년 사이에는 사실 이제 이커머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확실히 시장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었고 이런 시장을 우리나라의 뭐 쿠팡이나 글로벌하게는 아마존이 점유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마트는 죽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긍정적인 사례의 기업이 아닌가 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월마트가 어떻게 시장에 살아남았냐라고 했을 때 좀 눈에 띄었었던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작년에 이제 실적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점차 뭐 은행도 금융권도 그렇고 유통 마트들도 그렇고 사실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을 점차 축소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에도 오프라인 매장을 오히려 늘리는 그런 전략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었던 주요 원인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월마트의 전략 중에 이제 옴니버스 채널이라고 해서 약간 우리나라 그 올리브영의 그 오늘 드림, 하루 드림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내가 어떤 제품을 주문을 하고 요거를 오프라인에서 바로 배송을 해주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이 좁은 지역에서는 이제 당일 배송이 사실 거의 일반화되어 있긴 한데 미국 같은 지역에서 그게 가능할 것이냐라는 건데 사실 이제 아마존은 온라인 기반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쉽지 않았었는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해냈습니다만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북미 전 지역에 가지고 있는 매장 수만 뭐 5천 개 이상 우리나라의 모든 오프라인 그 할인 매장 합친 대수보다도 거의 뭐 몇 배 이상 많을 정도로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오프라인 매장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하루,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틀까지 이런 배송들을 완성을 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 시장의 확대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을 활용한 이런 전략들이 확실히 효과를 보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오프라인 쪽에 매출에 좀 의지를 하는 그런 기업으로 보기보다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결합을 통해서 매출의 외형 성장을 이뤄냈다라고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마트 기존의 오프라인의 매출도 있지만요. 온라인 사업도 상당히 잘 운영을 해서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요즘 고물가에 소비자들이 가격에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필품은 또 안 살 수가 없으니까 월마트를 많이 간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경기 방어주로서. 비교를 해봤을 때 미국에 이제 월마트라는 대형 유통기업도 있지만 이제 타겟이라고 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유통기업도 있는데 사실 이제 식자재 이런 쪽에서 워낙 월마트가 이제 특화돼 있다 보니까 사실 식자재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필수 소비재고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소비하지 않을 수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매출의 성장을 이뤄냈던 것도 결국에는 이런 필수 소비재의
판매 비중이 높은 특히 식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마트의 비중이 뭐 거의 50% 이상이다 보니까 네, 네. 그런 쪽의 수혜를 봤었는데 사실 타깃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식자재보다는 기타 생필품 쪽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실적에서도 좀 반대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점에서도 사실 월마트가 조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규모 때문에 워낙 또 대량 매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가격도 좀 다른 체인점들에 비해서는 저렴하게 그렇죠, 제공되고 맞습니다. 있다는 특징도 있죠. 그래서 그렇죠. 소비자들의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투자 매력 좀 이어가 볼까요? 지난번에 또 나왔었던 이제 지표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네. 사실 월마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한 모든 제조업,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들의 작년에 최대 이슈는 재고였습니다. 결국 재고가 너무 공급망에 이슈가 있고 경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재고가 너무 쌓인 문제들이 사실 거의 모든 기업들에게 나타날 정도로 사실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이 다행스럽게도 어느 정도 좀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 월마트의 또 메리트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월마트만 나타나고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렇다 이제 글로벌한 그 유통기업들이 대부분의 이제 재고가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월마트 같은 유통기업의 재고, 특히 재고 뭐 처리하는 비용이라던가 관리하는 비용이라던가 이것들이 실제로 유통되지 못해서 발생하지 못한 매출들까지 감안하면 충분히 이 재고가 정상화되는 과정은 월마트의 실적에는 긍정적인 이슈다. 또 이렇게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유통기업들도 그렇지만 사실 유통업계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임금 상승에 대한 비용단의 부담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또 투자 포인트 이어서 좀 말씀 주시죠. 사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네. 없습니다만 역시 그 부분은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제 월마트의 또 리스크 요인 중에 또 한 가지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월마트에 고용된 인원수만 거의 뭐 2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니까 네. 사실 임금 임금이 상승. 올라갔을 때는 사실 이제 월마트 같은 유통기업들은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월마트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풀필먼트 센터라고 해가지고 이 재고가 유통되는 네. 모든 전 과정을 처리하는 이런 센터, 자동화된 이런 네. 센터들을 사실 이제 공격적으로 좀 늘려가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통 과정의 자동화를 통해서 비용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동화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월마트에 대한 부분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실적 관련해서 네. 좀 짚어주시죠. 지난 분기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1,640억 달러,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약 7%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 나왔고요. 반면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55억 정도 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약 5%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역시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이제 이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식료품에 대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물가 상승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은 그에 따른 이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재고 처리를 위한 할인 판매나 이런 재고 이슈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좀 실적에서 주요 나왔던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이 매장 수가 이제 4분기에 1,640개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1년 전에 대비했을 때보다는 이제 47개가 늘어난 그런 오프라인 매장을 늘려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주요 이슈 중에 또 이제 재고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2%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재고 내용을 발표를 했었었는데 지난 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쪽에서 재고가 약 3% 정도 감소를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재고가 정상화되는 그런 숫자를 발표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한 566억 달러 정도 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좀 재고를 발표를 했다라는 점에서도 좀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번 분기에 대한 올해 실적에 대한 또 가이던스도 지난 분기에서 발표를 했었었는데 그때 네. 이제 뭐라고 발표를 했었냐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약 2.5에서 3% 정도 늘어날 거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기저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전년 동기에 비했을 때 약 3% 정도 증가하는 그런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이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여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주를 기대를 해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성장세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 조금 뭐 둔화되는 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한 좀 방어적인 성격으로 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식료품에 대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제 CPI를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제도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이 식료품에 대한 CPI가 하락 추세를 가고 있는 점 그리고 환율 사실 여타 글로벌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실적이 나올 때마다 환 영향 때문에 매출이 네, 어느 정도 감소했다는 맞습니다. 내용인데 네.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아 매출의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약 20% 안팎이 있기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한 영향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낮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진 자체는 아무래도 유통업체다 보니까 높지는 그렇죠. 않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탄탄한 지점 네트워크로 인한 규모의 경제는 상당히 볼 수 있고 또 브랜드 파워에서 네. 나오는 이런 혜자들은 있는 기업입니다. 월가 목표 주가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최근 이 월마트의 3개월 동안 최근 3개월 동안 이제 목표가를 제시를 한 이제 월가 애널리스트들 29명의 투자 의견을 살펴보면요. 네. 총 24명이 이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5명의 애널리스트가 중립 의견을 제시를 했고 매도 의견을 제시한 애널리스트는 없었고요. 목표 가격으로 살펴봤을 때 가장 높은 목표가 제시된 목표 가격이 약 175달러 정도였고 가장 낮은 가격이 150달러에서 평균적으로 약 165달러 정도니까 지금 가격으로 비교를 했을 때 현재 전일 종가로 비교를 했을 때는 약 7% 정도 좀 상승 여력이 있는 평균 목표가가 제시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업사이드가 그 평균 목표가 대비해서는 7% 정도 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 같이 이렇게 흐름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커머스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아마존이 아무래도 가장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같은 또 오프라인 유통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타깃 이라는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창고형 대형 할인마트로 또 경쟁을 하고 있는 코스트코 역시도 또 관련된 유통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총 400조에 달하는 유통업계의 대명사 월마트에 대해서 오늘 들어봤습니다. 월마트 종목에 대한 이야기 풀어주신 권준국 주임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